저는 칠순을 바라보는 김영철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아내 정숙을 만난 그 순간부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웬 로맨스냐며 코웃음 칠 사람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슴 떨림, 질투,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의 열정은 20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요. 다만 우리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복잡한 사연과 책임감이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은 사실 아내의 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 경미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강하고 현명했던 그녀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온다는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다며 요양원을 알아보자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손으로 정숙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숙에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살의 정숙을 다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히 큰딸 은영이는 제 간병 방식에 사사건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은영이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웠고 제가 정숙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비전문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딸의 눈에는 제가 로맨스를 운운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철없는 노인으로 비쳤던 겁니다. 한 번은 정숙이 가장 좋아하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제가 정성스레 닫고 있었는데 은영이가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약 먹을 시간은 왜 또 놓치셨어요? 딸의 날카로운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의 불신과 오해는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하고 아픈 갈등 중 하나일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기적인 치기로 오해하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와 정숙이 함께 다니는 실버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물 송 여사를 만났습니다. 송 여사는 정숙과 달리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복지관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숙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저에게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송 여사가 제게 직접 짠 목도리를 건네며 수줍게 웃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숙에게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곧 죄책감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숙이 옆에 있는데?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이기적인지요. 송 여사의 따뜻한 위로는 저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들의 로맨스가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자식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의 화라산 같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송 여사가 정숙과 저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 기쁘게 응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동행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산길을 걷다가 정숙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 여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가끔은 선생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랑 잠깐만 저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저희를 따라오던 며느리 미경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미경이의 눈빛에는 싸늘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는 듯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니어들의 로맨스는 이렇게 가정 내의 갈등, 특히 고부간의 복잡한 감정과 엮여 더욱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경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둥지둥 정숙에게 돌아가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까지 오해받는 불륜의 덫에 걸린 노인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제가 정숙에게 느끼는 사랑과 열정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서툰 몸부림이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 미경이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송 여사와 단풍놀이 길에서 잠시 팔을 잡고 대화했을 뿐인데 미경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했을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시아버지인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는 평소에도 저를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은연중에 저희 부부를 걱정하며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밖에서 헛된 생각을 할까봐 불안해하는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며느리의 마음이었겠지요. 저는 미경이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굳어진 며느리의 표정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복잡한 감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송 여사에게 느꼈던 일말의 위로와 떨림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미경이는 남편이자 제 아들인 민수에게 이 사실을 일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엄마 옆에 계셔야 할 때가 아니냐며 며느리한테 그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실망감과 통제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지만 그 효심이 때로는 저를 한 개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아픈 아내의 보호자라는 역할에 가두려는 굴레가 되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아들 부부의 불신이 저와 정숙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부부의 로맨스는 이렇게 자식들의 개입으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한편 정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맑은 얼굴로 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기억력은 점점 더 퇴행하는 듯 하다가도 저와 송 여사 사이의 미묘한 기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직감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제가 아끼던 낡은 결혼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해줬어요? 정숙의 눈빛은 맑았지만 질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옛 기억을 지워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정까지는 지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숙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야.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대답 속에는 송 여사에 대한 미안함과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제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 후로 그녀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제가 잠시 외출하려고 하면 불안해하며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저를 향한 미움이나 질투라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수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의 이런 행동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정작 제 옆에 있는 아내의 가장 깊은 불안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송 여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이 아닌 근처 찻집에서 송 여사를 만났습니다. 송 여사는 제가 특별히 약속을 잡자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저는 제 아내 곁을 지켜야 합니다. 여사님과 제가 느끼는 감정은 잠시의 열정일 수 있지만 저와 정숙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이 담긴 삶 전체입니다. 송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복잡한 심경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외롭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채우려 할 뿐이죠. 송 여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요.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남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밝은 척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서 돌아가신 남편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로맨스의 끝은 때로는 이해와 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은 며느리 미경이에게 다시 한번 목격되었습니다. 미경이는 동창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찻집 창가에서 제가 송 여사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경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며느리의 분노는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폭풍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등 뒤에서 날아온 얼음장 같은 공기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해가 갔지만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송 여사도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미경이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집에서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서 다른 분과 손을 잡고 계시다니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현실 앞에서 시아버지가 다른 이성에게 기대는 모습은 며느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가 나서서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미경이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다. 내가 송 여사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미경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상처 주고 계신 거예요 라고 외치고는 울먹이며 찻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미경이는 집에 돌아가 남편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누나 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희 집은 자식들의 비난과 걱정이 뒤섞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마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인 취급했고 저의 행동이 정숙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아느냐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영이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미경이의 태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 민수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라고 미경이를 감쌌습니다. 시니어 부부의 사적인 감정 문제가 자식들 간의 형제 갈등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정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그 와중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숙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더 큰 불신과 오해만 나올 뿐이니까요. 정숙아,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잠시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긴 눈물 같았습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점점 당신을 잊어가는데 당신 혼자 나를 지키느라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늘 두려웠어.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줬다면 미안해. 정숙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넓은 포용력에 감동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모든 혼란과 열정, 그리고 외로움을 불륜이라는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한 인간의 고뇌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저는 정숙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동안 짊어져 왔던 책임감의 무게와 외로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뒤섞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숙 앞에서 모든 것을 해명했습니다. 송 여사와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저는 동시에 시니어 세대가 겪는 외로움과 인간적인 갈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젊은 날 뜨겁게 사랑을 찾듯이 우리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인간이란다. 나는 정숙이를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다만 너희 어머니의 아픔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나의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고 그 열정을 오롯이 정숙에게 바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 저의 진솔한 고백에 자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갈등과 오해가 결국은 가족 간의 더 깊은 이해와 용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가족 전체의 불신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숙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변함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 이후 저는 정숙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온 제 친형제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 영호가 있습니다. 영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늘 힘든 상황이었고 제가 암묵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최근 정숙의 병세가 깊어지자 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유산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숙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재산이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여 자신에게 일정 부분을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호의 요구는 저에게 깊은 배신감과 미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제 삶의 중요한 기둥이었는데 동생이 저의 아픔을 틈타 탐욕을 드러내는 모습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 슬픔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형제 관계는 젊을 때의 순수한 우애를 넘어 재산과 노후 문제와 엮여 가장 현실적이고 잔인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영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정숙과 저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저희 재산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호는 저를 향한 불만을 자식들에게까지 토로했고 조카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가족 전체로부터 또다시 불신과 오해의 시선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숙은 제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젊은 시절 제가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때 불렀던 노래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정숙은 뜬금없이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고 있던 20살의 풋풋한 사랑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정숙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정숙은 저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철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가수였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영호에 대한 미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제 자신의 외로움까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걱정이나 형제의 탐욕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동생 영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어. 형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영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이니까요. 결국 정숙의 순수한 사랑이 형제간의 오래된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관계의 배신이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동반자였던 철민이가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제가 젊은 시절 사업을 확장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저희 부부는 그와 그의 아내와도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철민이는 정숙의 병에 대해 저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주었지만 최근 저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저에게 빌려간 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 철민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내 아내도 곧 떠날 텐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정숙의 간병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재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병과 형제의 탐욕, 그리고 친구의 배신까지 겪으면서 저는 인간관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숙의 순수한 미소와 노래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과 미움, 오해를 극복하는 용서와 포용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숙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친구 철민이의 배신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철민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이란 이렇게 청춘의 뜨거운 로맨스뿐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쓴맛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철민이의 아내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철민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철민이는 사업을 하면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철민이가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수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으며 마지막으로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미움과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철민이 아내의 절박함과 그녀를 향한 안쓰러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숙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치매로 인해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뇌를 읽어냈습니다. 정숙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움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아깝게 만들어요. 철민이도 분명 외로웠을 거예요. 그를 안아주세요. 우리처럼. 정숙의 따뜻한 조언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모든 갈등과 오해 속에서 늘 사랑과 포용이라는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철민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철민이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이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잘못은 잊지 않겠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용서의 순간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열정과 감동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포용이야말로 시니어 로맨스의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정숙의 치매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때로는 아들이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제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통제나 걱정을 넘어선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의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줄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경이는 저희를 위한 작은 정원을 가꾸어 주었고, 딸 은영이는 정숙이 좋아하는 옛날 음악을 모아 틀어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희의 로맨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정숙을 안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호숫가로 갔습니다. 정숙은 제 품에 기대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다. 그렇지? 이제 당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20살의 정숙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를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숙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통해 마음껏 사랑하고 있어.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로맨스야. 정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시니어 인생극장 로맨스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은 젊은이들의 격정적인 사랑만큼이나 때로는 더 복잡하고 깊은 갈등, 오해, 불신, 그리고 불륜이라는 유혹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이해, 용서, 그리고 포용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젊은이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정한 시니어 로맨스입니다.